미국의 대형마트를 갔는데요. 야,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인종 국가에서 개인의 취향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음식과 식품들을 다 한자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당국은 지금 뭘 선전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나온 북한의 영상을 보면 대동강 식품공장에서 우리가 고추장, 된장을 생산했는데 그거를 비닐 튜브에 담은 용기를 개발했다. 그걸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그걸 인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식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당국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한민족이 된장, 고추장은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국가가 이제 생산된 거를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조국을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이 동북아 지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을 빼고 과연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북한 역시도 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북미 정상화 이걸 가장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문제와 그대로 직결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말 그대로 그냥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을 자유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상 교육을 통해서 미국이야말로 자신들이 없애야 될 미제국주의 그리고 그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미제 식민지로 지금 한국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있어서 가장 하나의 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미제와 그 식민주의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해뒀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제 남조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례 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특히 그런 점에서 북한도 영어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가외까지 할 정도인데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영어는 가르치고 배워요. 그런데 그게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국식 영어. 그런데 왜 배울까? 영어를 알아야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발음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라는 구호를 사용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 내부에 발음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전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당연히 미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의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그렇게 세계를 보라고 부러워하면서 발은 여전히 붙이라는 거 얼마나 모순된 이 구호입니까? 결국 이 미국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 즉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인정받겠다라는 게 가장 큰 방향성이기 때문에 아주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 가게 되면 항상 어디에서 왔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죠.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상 코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한국, 코리아라는 곳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코리아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바로 노스인지 사우스인지를 묻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질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려고 접속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거기에도 보면 국가를 선택을 할 때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분명히 두 개가 갈라져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조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나의 코리아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단 국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미국에 다녀온 게 아니라 미국 애틀랜타를 다녀온 거죠. 미국이 워낙 넓은 곳이니까요. 미국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애틀랜타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 코카콜라 뮤지엄입니다. 코카콜라 본사가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번화한 다운타운에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민인권센터, 또 아쿠아리움이 시민인권센터,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이 시민인권센터와 아쿠아리움 엄청난 규모, 미국에서는 3대 수족관 중에 하나로 표현되는데, 이 모든 부지를 바로 코카콜라에서 무상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코카콜라는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코카콜라를 판매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박물관에 잘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일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본 거죠. 코카콜라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광고 컨셉과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통일을 우리가 광고 기법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코카콜라가 여러분들 전 세계에 배달됩니다. 심지어는 아마존 밀림과 저기 남극에까지 이 코카콜라가 배달된다라는 거를 이 3D 영화를 통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모토가 전 세계 어디서나 즐기는 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김일성 광장에 코카콜라 차량이 지나가는 거. 저는 그게 북한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콜라가 있습니다. 과거에 코코화 탄산 단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서 콜라를 그렇게 쓰냐? 그렇게 안 씁니다. 지금은 그냥 코카콜라라고 씁니다. 자, 제가 이 서해안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는데, 제가 직접 주운 쓰레기입니다. 보시면 코카콜라라고 그대로 써놨죠? 더군다나 글씨 폰트, 그리고 색상, 빨간색에 흰색, 이거 코카콜라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코카콜라 박물관에 가보면 그 이미테이션, 즉 코카콜라를 짝퉁으로 만들었던 거에 대해 그 상품들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만든 거 여기 전시해야 합니다. 네, 이거 완전 저작권 침해이고, 그렇게 원수의 나라 자본주의 욕하면서 자신들이 또 이렇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코카콜라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순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코카콜라 박물관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카콜라 음료를 다 시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마다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니까 코카콜라의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배합량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카콜라에서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 유독 빠져 있는 곳, 당연히 한 곳 있겠죠.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맛이 다르다라는 건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우리가 이 유튜브 통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먹방이지 않습니까? 또 맛집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취향이라는 거, 개인이 원하는 맛이 있고, 심지어는 옷도 색상, 디자인 다 다르잖아요. 그게 자유라는 거죠. 북한은 따로 어떤 취향이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 북한 코너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에도 저는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애틀랜타는 인권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의 생가와 목회를 하셨던, 운동을 하셨던 그 교회가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애틀랜타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시민인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I am a ma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피켓 구호가 바로 I am a man, 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구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에 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구호를 들고 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피켓을 당시에 들었을 때 흑인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단순한 구호를 외쳤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 주민들 김정은의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구호는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에서 나왔던 구호지만 21세기에는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호라는 점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이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가운데 37대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통령이죠. 자, 왜 그럴까? 이 카터 대통령 박물관이 애틀란타에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면 김일성과 카터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처음 들어서게 되면 이 박물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 가운데서도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카터 대통령과 김일성이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의 시계를 1994년 더 거슬러 가면 1992년까지 이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약 30년 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한반도의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북핵 위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언제냐면 바로 1992년의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1차 북핵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992년에 북한이 IAEA 핵사찰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게 되죠. 그리고 1994년에 바로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정말 한반도가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바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김일성과 카터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0년 전 있었던 이 상황인데 자, 서울 불바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북한이 IAEA 핵사찰을 거부하게 되면서 그때 또 거부하게 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당시까지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팀 스피릿 훈련을 1993년 1월에 이걸 발표하게 되는데 실제로 두 달 뒤인 3월에 팀 스피릿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북한이 NPT를 완전히 탈퇴를 해버렸죠. 사실 이게 이제 명분이지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그 전부터 계속 가동하고 있었고 그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NPT를 탈퇴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서 1994년 남북 고위급 특사회담을 위한 이 예비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북한의 박영수라는 조평통 부국장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지금 그 통일부가 남북 회담 사무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 삼청동에 가면 통일부가 남북 회담 사무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평통 부국장인 박영수가 어떤 발언을 하냐면 여기서 서울이 멀잖아요. 전쟁이 나면 서울 불바다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킨 거죠. 그때 한국의 대표였던 송정환 대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전쟁하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당시에 이 발언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민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사재기 소동까지 벌어졌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 클린턴 대통령 시기였는데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서울 불바다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한반도 위기를 바로 이 카터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통해서 잠재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성과를 기려서 이 카터 대통령 박물관에 가면 김일성과 악수하는 사진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북핵 위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반도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과연 이 북핵 문제 해결, 그때 카터와 김일성의 악수처럼 김정은이 지금 대통령,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곧 들어서는데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가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저희가 뭐 대형 마트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대형 마트를 갔는데요. 야,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카트 하나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거, 뭐 그걸 먹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입는 옷, 뭐 취향대로 다 고르잖아요. 저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도 물론 그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물자, 더 나아가서 아시아, 히스패닉, 뭐 유럽 이렇게 그 대륙별로 나누어진 다양한 음식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인종 국가에서 개인의 취향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음식과 식품들을 다 한자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당국은 지금 뭘 선전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나온 북한의 영상을 보면 대동강 식품공장에서 우리가 고추장, 된장을 생산했는데 그거를 비닐 튜브에 담은 용기를 개발했다. 그걸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그걸 인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식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당국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한민족이 된장고추장은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국가가 이제 생산된 거를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거 그게 내가 뭐 자본주의 살고 있어서 돈이 없어서 너무 뭐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내가 내 돈을 주고 그게 돈이 많고 없으면 다른 문제인 거죠. 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취향대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거를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하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미국의 대형마트는 정말 제가 그 자유로운 모습들을 영상을 찍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붕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뇌물이죠. 즉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이 국가를 유지해야 될 엘리트층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뇌물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틈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북한도 지금 역시 모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뇌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배급을 받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은 시장에 달려 있거든요. 대형 마트를 보면서 느꼈던 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북한 당국의 배급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북한 당국, 그걸 역으로 표현하면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통제하면 북한 주민들의 저항은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 장마당에서 북한 주민들이 내부 정보, 즉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 같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또 한국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장마당을 폐쇄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걸 폐쇄하려면 북한 당국이 과거처럼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배급을 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결국 시장을, 장마당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장마당의 확산이 저는 북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장마당에서는 단순히 식품과 같은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정보도 거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거래될 때 당연히 뭐가 오가겠습니까? 바로 돈과 뇌물입니다. 아무리 북한 당국이 김정은이 단속하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부터 뇌물 구조가, 돈을 주면, 뇌물을 주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주의 붕괴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났던 부정부패 뇌물 현상. 지금 북한은 너무나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북한 주민들의 힘이 있습니다. 취향, 개인이 자기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있고 싶은 것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 이런 생각의 변화가 저는 반드시 북한 사회 변화의 큰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고, 김정은의 붕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